예, 오늘 또 좋은 수련회 초대해서 김대기제일공 산업단지공단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두 분이 전체적 개성공단의 현황과 그 다음 기준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현황 문제점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향후 개성을 발전하기 위한 어떠한 과제들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관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연기를 하고 있고 가동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사실 지금 남북관계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복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개성공단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간 신뢰를 연결하고 다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성공단이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이제 그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개문현답이라 해가지고 개성공단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조달의 곤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개성공단에 123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지만 국적 근로자를 조달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1단계에 지금 분양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만 명 이상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이스도시 해제가 돼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이 다 입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성 시내와 인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6만 명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여유 인력이 5천 명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 조달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령, 그러니까 이 전체 10대, 20대 쭉 올라가는데 고령화에 대한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 저하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제가 밑에 박스로 하나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인력 조달, 현장의 CEO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 조달이 하늘이 백당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이런 인력 조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북한의 인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A기업에서 빼가지고 B기업으로 보내면서 또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력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임금 지출 문제, 이거는 미 남북한 간에 임금 지출을 약속했던 사항인데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통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의 대표성 가지고 있는 직장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측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든지 바로 즉시에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애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력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채용이나 해고, 배치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잘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기술은 주지만 또 그에 맞지 않은 인력들이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업이 판단해가지고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도 아직 미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를. 북한 근로자들은 아시다시피 동일 임금 제도고 승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일한 만큼 많은 보수를 받고 여기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 승진한다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주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국적 근로자는 그런 것에 비교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월급날만 되면 이 북한 근로자들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얼굴은 오히려 밝지 않다. 우리 옛날에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월급 받는 기분으로 회사를 다닌다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 북한 근로자들이 신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북한 근로자의 급여 형태는 우리가 달러를 지급하지만 그게 근로자 직접 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북한 당국이 받아가지고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북한 돈을 바꿔가지고
북한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몫이 작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우리가 말하는 삼통 문제입니다. 출입 절차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시간제를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 휴일날의 어떤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출입상의 해로도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관 자체도 여러 가지 남북한 간 이런 것 때문에 통관 자체가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들어올 때 정도만큼 통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신속한 물류가 보장이 안 돼가지고 하나의 원가 부담으로 작성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상의 애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휴대폰 사용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자체가 사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나와 있듯이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보내야 되는데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팩스를 보내는 문제, 그 다음에 USB로 담아오면 또 함의들도 걸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문제. 그래서 이런 인터넷 자체가 좀 원활하게 빨리 돼야 된다는 게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산지 규정 문제는 이게 국내에 생산해가지고 판매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개성내 결국은 발전하려면 해외 제품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에 지금 북한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장에 목소리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성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들어갔던 기업이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막상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산지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한EU, FTA에서 여객 가공 지역 문제는 논의하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문자 등장입니다. 전략문자는 북한의 그 설비나 기술을 넣었을 때 실제로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걸려있다 보니까 개성난 기업들이 지금 생산의 자동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반출하는데도 웬만하면 전략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다소 좀 첨단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싶어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문제에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개성공단이 하나의 좀 확대 발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 특히 이제 이 CEO들 이야기를 개성공단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개성공단의 공단의 설비 이 자체는 북한이 사실은 전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북한이 만약에 설비를 떼간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 스스로 작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 북한 지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략문제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설비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략문제 통제에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위주의 지원 체계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우측에 보시다시피 개성공단이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북한의 시도총국이고 그 밑에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위원회는 사실은 북한의 조직이지만 우리 쪽에서 거의 다 상주하면서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통일부 내에도 지원단도 있고 그 밑에 개발 사업자도 쭉 있고 그래서 이런 조직 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 애매모호한 이런 지원 체계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원 기관들이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소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 가서 이게 협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 기관이 많다 보니까 개성공단의 간섭과 통제하는 게 많다. 오히려 이게 지원 기관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성공단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관련 법 체계를 보면 가장 큰 거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게 조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업지구법은 북한의 상임위원회 정령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하위 단위에 보면 규정이 또 꽤 많습니다. 이게 16개 분야로 해가지고 모든 끝에 해가지고 쭉 다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지도총국의 지시로 제정된 시행시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저도 아직 채워보지 못하는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개성공단이 실제 우리의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은 북한의 법과 의사결정에 따르는 문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그 개성공단 200배 벌금 규정에서 나와 있죠. 북한이 물론 협의해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게 돼 있지만 협의 개념이겠죠. 근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벌금 조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막대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들이 남북협력 협력에 관한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지구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통관과 이런 거에 관련돼서 대무역 관세법을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보면 개성공단의 우리 남쪽 근로자들은 남쪽의 이 개성공단 근로기준법, 그중에 뭐 파업조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칙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 법 내용들이 하나하나 바뀌더라도 뭐가 바뀌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뭐가 좀 바뀌면 좀 정확하게 기업들이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법조항들이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법 자체를 단순하고 기업에 맞도록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직면한 에로사항들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첫 번째로는 개성공단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거기 입주한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이 잘 되면 결국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인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력 공급의 원활화를 좀 시급하게 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개성에 또 숙소를 건설해가지고 북한 전 지역에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갖춰야 될 것 같다. 이 숙소 건설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대규모로 짓지 않고 좀 단기별로 지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완전 수준에서 해가지고 좀 늘려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숙소 건설이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그런 것보다는 개성 시내 정도 수준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칠 정도로 한다고 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지, 지금 5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1,000억 정도면 충분한 인력, 숙소 건설이 되면 인력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숙소 건설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개성 시내 북한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력 조달을 하려면 사실은 인력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개성공단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북한의 전 지역의 북한 근로자들 개성공단에서 경험하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이 숙소 건설을 저는 그냥 조달 그런 측면에 넘어가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붙어야 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출퇴근 도로 거수 자체도 좀 장거리까지도 최소한 100km 원거리 지역 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는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점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성에 있는 농촌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개성공단 활성화하고 개성 지역의 농촌 현대화 사업하고 패키지 협력을 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성 시내 농촌 개발 협력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촌 현대화되면 그게 농촌의 유효 인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같이 이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성 시내 인가공 사업을 좀 주고 있는 게 막히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재개제적으로 활성화해서 필요해요. 단순한 조직 같은 경우는 굳이 인력이 출근해가지고 근무하지 않고 개성 시내에 북한 근로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의 노동 시각적 업종뿐만 아니라 기술 중심 업종들이 들어가가지고 노동의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관리 활용에 승진합니다. 역시 개성공단이 현장에 맞는 그런 맞춤식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좀 차별화해가지고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나 승진 제도 같은 좀 도입해가지고 인사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금 직불제 시행 같은 거는 반드시 좀 시행돼가지고 북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유치할 수 있는 일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들한테 월급 통장 받기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북한 근로자가 일한 만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인력 이동의 통제 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력을 빼가지고 장난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못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